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곽상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주택임대소득세 관련해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질문 주셨던 사항들을 이제 요약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우선 주택임대소득세잖아요.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많이 왔습니다. 일단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2020년부터는 사업자 등록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무조건 사업자 등록 하셔야 돼요. 임대소득 사업자 등록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이를 위반하면은 사업자 이제 미등록 가산세가 이제 부과가 되는데 수익 금액의 0.2%의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근데 이런 가산세가 신설되어도 이 가산세액이 굉장히 미미하죠. 수익 금액이 0.2%예요. 1000분의 1이죠. 그래서 너무 미미해서 사업자 등록하지 않으려는 사업자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임대 수입이 1000만원 이하면 이에 0.2% 곱해보세요. 2만원이죠? 가산세. 그렇기 때문에 2만원만 내고 그냥 끝내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돼요. 그리고 참고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 관할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등록은 유지해야 됩니다. 등록 말소와 사업자 등록은 별개이기 때문에 등록이 말소돼도 사업자 등록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요거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전년도에 수익 금액과 경비 내역을 기재한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이제 다음 해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된다. 근데 이때 수익 금액을 미신고하거나 잘못 신고하더라도 가산세 0.2%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료업종 등 몇 개 업종만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다음 질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전년도에 발생한 종합소득 있잖아요.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양도소득, 근로소득 다 합쳐가지고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신고를 하는 제도죠. 그래서 다음해 5월 중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임대 수입이 5억 원을 넘어가면 6월 중에 신고해도 된다는 게 이제 규정이고요. 이때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그 시스템 이용해 보셨죠? 홈택스를 통해서 그냥 스스로 자가 신고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즘 홈택스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종소신고 홈택스로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공동사업자 어떻게 신고할까요? 아주 간단해요. 각자 지분 있죠? 공동사업하면 지분을 설정하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각자 신고합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을 한다. 그러면 각자 자기 지분에 해당되는 소득세 신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당연히 가산세가 있죠. 이 산출세액이 20%만큼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럼 미납세액에 대해서는 2.5, 만분의 2.5에 이제 그 미납세액에 대해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가 되죠. 그래서 가산세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건보료는 어떻게 부과가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이 건보료는 이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건보료가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5월 중에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가 공단에 통보가 돼서 통상 다음해 11월 중에 건보료가 부과가 되죠. 다만 주택 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면 이제 감면을 해줍니다. 감면은 얼만큼 해주냐면요. 뭐 굳이 계산을 여러분들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참고로 알아두세요. 연간 임대소득이 이제 1000만 원 이하면 보험료 감면이 이제 단기 임대의 경우에는 40%, 장기 임대는 80%, 그리고 피부양자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연간 임대소득이 꽤 큰 경우,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인 경우에는 보험료 감면은 단기 임대는 40%, 장기 임대 80%, 피부양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공동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경우에 건보료는 어떻게 부과가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이 공동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건보료는 각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사업을 해도 각자가 내야 된다. 건보료. 근데 다만 앞에서 보듯이 이제 주택 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데
등록을 한 경우에는 단기 40%, 장기 80%가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연간 한편 그 주택 임대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근로소득자 등의 피부양자로 자격이 계속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임대소득 얼마라고요? 1,0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계속 유지될 수 있다. 그리고 주택 임대소득에서 필요경 비율이 60%를 일단 적용을 받고요. 그리고 400만 원을 차감하면 소득 금액은 이제 빵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00만 원 이하면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경 비율이 50%고요. 200만 원을 공제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400만 원 이하가 돼야 피부양자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안 하면요. 다만 소득이 없더라도 주택 등의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 원을 넘어가면 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택 임대 소득세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궁금증에 대해서 제가 질의응답을 해드렸고요. 주택 임대 소득 이제부터 사업자 등록이 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시고, 가산세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아까 알려드렸으니까 유의해서 여러분들 이 주택 임대 소득세 신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